우리 김홍규 후보님하고 다시 얘기를 한번 처음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후보님, 네. 사전 투표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본투표. 네, 본투표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뭐 여기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이제 운동분들도 계신데 네. 많이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저랑 같이 다니는 분들은 못 하고. 예. 네. 그 외의 캠프에 분들은 계시는 이제 분들은 하셨는지 하시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렇습니까? 아침에 나오면 네. 저녁 늦게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실에 네. 네. 거의 그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하루 일과 한번 지금 아침 네. 일찍 나와서 늦게 들어가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침 6시에 새벽 시장에 거의 도착합니다. 네. 그럼 새벽 시장을 한 바퀴 다 인사드리고 매일 새벽 시장. 예, 매일 새벽 시장 갑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앙시장을 갑니다. 네. 전통시장 네. 가서 이제 한 바퀴를 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장으로 갑니다. 네. 근데 요즘 강남구장이 이제 내부 수리를 합니다. 음. 뭐 잔디도 바꾸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요즘 못 가기 때문에 네. 아침을 좀 먹습니다. 원래 아침 안 드셨습니까? 못 들었는데 네. 아침을 먹고 이제 아침 거리 인사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짜여진 이제 캠프에서 일정을 만들어 준 대로 인사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몇 시에 들어가십니까? 보통 9시 좀 넘으면 이제 일정이 끝나는데 네. 이제 선거 사무실에서 우리 절 도와주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다 보면 네. 빠르면 11시, 좀 늦으면 12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도 분위기 좀 좋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조금 이제 이기고 있으니까 예, 그런 참고 분위기는, 자료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아무래도 김홍규 후보님께서 네. 좀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네. 그런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힘들죠? 네, 힘듭니다. 그럼 힘든 게 왜 가십니까? 근데 네.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답을 찾지 않았다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말 솔직히 네. 저보다 더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네. 또 우리의 아픔을 절실하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네. 저는 아마 그분을 애로 돕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다들 이제 자리에 더 욕심이 있고 네. 우리 모두의 고민을 해결할 방안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그 물론 제 생각이라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또 나름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직간접으로 한 27년 봉사한 사람으로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우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지만 꼭 이 과정을 거쳐서 한 번쯤은 우리 21만 3천의 대변인이 되고 또 21만 3천을 대의해서 한번 행정을 해보고 싶어서 어렵지만 가는 겁니다. 네. 요즘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체력은 원래 이 선출직들이 다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체력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피곤함은 못 느끼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오랜 기간 제가 경선 과정도 좀 치열했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오후에 조금씩 이제 피곤을 느끼는데 네.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마음이 커서 크게 뭐 이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체력이 좋으시다니 다행이네요. 네. 제가 체력이 나빠서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 네. 어떻습니까? 이제 뭐 지지자들의 응원과 지지 이것도 네. 힘이 되겠지만 또 후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후원은 전혀 안 받고요. 예. 후원 계좌를 아예 열지도 않았고 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뭐 훗날 항상 그 어떤 문제의 소지나 오해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아예 후원의 계좌를 열지 않았고요. 하여튼 최소한의 법정 비용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한번 하려고 하는데 네. 이 세상에는 믿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요? 아무리 깨끗하게 공적 사고를 가지고 공인으로서 살았어도 늘 불신이 넘친다 그러나요? 네네네. 하여튼 불신이 너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네. 믿지 않는 마음들이 너무 커서 이 신뢰를 준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주변에서 어떤 불신의 그러니까 소리가 뭐든지 들리나요? 뭐 그럴 것이다. 추측성. 또 뭐 제가 요즘 이제 권성동 의원과 어릴 때부터 네. 그 초등학교 취학 전부터 친구인데 그 친구라는 것이 서로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네. 다들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 지역 국회의원에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하자는 대로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권성동 의원은 옛날 최명희 시장님한테도 한 번도 강시 행정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도움을 요청하면 돕긴 하지만 또 김한근 시장 체제에서도 네. 그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우리의 그 정치 풍토를 그대로 아직까지 그 이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보가 워낙 이제 잘 전파되고 그 이 도시나 뭐 지방이나 저기 농촌이나 어촌이나 같이 뭐 블록체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거의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밝은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옳지 않은 일에 함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저는 또 특히 다수가 찬성할 때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또 다수가 반대할 때 혼자 찬성한 적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자 옳은 일이 아니면 절대 부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하시니까 네, 네. 제가 그냥 이어서 한번 네, 좀 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후보님께서 이제 이번 선거 전에 뛰어드시면서 뭐 다른 지역의 후보님들도 네. 지금 여당 집권 여당의 후보님들은 네. 다 그런 거를 이 부분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얘기를 하십니다. 집권 여당의 네. 강력한 네. 힘, 네. 추진력 네. 이런 걸 얘기하시는데 후보님께서는 이제 뭐 경선 당시에도 윤심, 네. 권심 뭐 네. 얘기를 하면서 많이 운운댔잖아요.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게 후보 자신의 인물성, 네. 자질, 능력 이걸 검증받아야 그렇죠. 되는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제가 대답은 과거에 중앙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국회의원을 지원하거나 단체장을 지원할 때 보면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인맥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살이 하다 보면 정말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지방에 사는 시민들일수록 그런 인맥이 있다 그러면 그래 그 인맥으로 우리 모두에게 좀 혜택을 주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인맥을 확인하지도 못하지만 때때로 믿고 그 지지해 준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늘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는 지역에서 지방자치제 이후 오로지 시민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는 우리 지역의 가장 큰 과제였던 복선전철 또 올림픽 유치 3번이나 같이 도전했었고요. 또 남대천이 너무 오염돼서 도암 때문에 인해서 힘들 때 저는 남대천 살리기 공동투쟁위원장도 네, 했고 하셨더라고요.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전 4번의 삭발도 했고 한 번의 당신도 했고 한 번의 혈서도 썼습니다. 또 지방의회에서 16년간 우리 지역 일을 봤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제는 때로 지역 일도 보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등용문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방자치제 30년 이제 지났는데 이제는 시장에 도전하는 지방 의원들이 생길 법하고 이미 타시군도 우리 강원도 같은 데도 이미 지방의회 의장 출신들이 군수 시장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강릉은 좀 늦다고 해도 네, 뭐 그렇죠. 틀린 말은 네, 아닐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도전이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권심 윤심을 믿고 처음 출마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2번이나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공천도 못 받아서 또 지난번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 했던 분의 선대본부장도 맡아줬고 그렇죠. 또 이렇게 당의 그 어쩌면 그 부름 또는 명령에 순응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번도 도전했는데 어릴 때 인연들이 다 잘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인위적으로 그분들한테 무슨 나이 들어서 만난 사이들이 아니라 뭐 검사가 되기 전에 대통령을 제가 알았었고요. 또 우리 권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 국민학교를 같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함께 온 친구고 정치적 동지입니다. 친구를 잘 사귄 거네요. 그렇죠. 뭐 잘 사귀었다고 그렇게 봐주셔도 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제가 무슨 출세를 하려고 뭐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압을 내서 인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제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운명적으로 다 만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기에 와 보니까 다 잘 됐다. 그리고 그 두 분 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왕이면 제가 시장에 대해서 우리 현안을 이야기하고
또 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좀 더 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두 분 다 강릉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연고가 깊은 분들이라서 우리 강릉이 좀 나아지길 바라는 분이니까 적어도 좀 올바른 시장이 나와서 지역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시간도 줄이고 예산도 좀 많이 받아오면 그것은 이 김홍규 개인에게 이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릉과 21만 3천에게 시민들에게 이익되는 것이니까 어쩌면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기 우리 호롤러님께서 네. 우리 김홍규 후보님 공보물 종이가 제일 두껍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예. 제가 꽤 안 부리고 예 아주 후보님들 잘 썼습니다. 오실 때마다 제가 이 네. 공보물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 네. 저희 기자들은 캠프에 가서 뭐 다양한 자료를 이제 습득을 하고 취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유권자들이 받는 거는 실제로 받는 건 이거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후보님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계속 이어질 질문에도 이 공보물을 참조를 했지 저희가 취재한 거는 별로 네. 참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 캠프 분들이 후보님 잘 안 나올까봐 되게 걱정하시는데 저기 정면에 보이는 네, 카메라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꼭 저 찾아보겠습니다. 안 보시고 예, 저기 예, 보셔도 예.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저도 방송하고 예. 있는 사람인데 잘 안 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십시오. 예. 저기 지금 말씀하셨지만 참 지방 정치를 일찍 입문하셨습니다. 네. 뭐 최연소 강릉시 의원 타이틀도 네. 있었고요. 어떻게 된 계기입니까? 계기가 무엇이죠? 아버님이 이제 기초의원이셨습니다. 아버님이. 근데 하시면서 그 본인이 해보시니까 이건 젊은 나이에 좀 지역 일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 이 사업한 게 좋았고 재밌어서 당시에는 이제 돈이 많은 드는 선거였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에는. 왜 돈이 많이 그때는 들죠?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때는 아주 어지러울 때고 선거법이 정비가 되지 않을 때라서 네. 하여튼 과거 60년대 선거처럼 그렇지는 않았지만 네. 어느 정도 그 보이지 않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였는데 저는 그 돈이 아까워서 그거 이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만 해도 숫기가 없어서 네.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별로였고. 아니 숫기가 없으신데 진짜 사업을 없습니다. 네, 하신다고? 사업은 예. 이제 일이니까 당시 직원들도 한 70명 가까이 아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았고 또 회사가 잘 돼서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0년간 휴가도 안 가고 정말 열중해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제 일할 때라서 일에 거의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쉬어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이제 진지하게 저한테 묻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데 어느 날을 또 불러서 갔더니만 본인을 이제 우리 아버님을 도왔던 이제 선거 운동원들 다 모아놓고 네. 그냥 일방적으로 얘가 이번에 나갈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도와주라. 미리 통보도 없이요.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 지역 일을 아는 것도 이 다음에 사업하는 것도 도움 되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특히 아버지 입장에서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하니까 문서 보는 것도 어렵고 이게 좀 젊은 사람들이 지역을 기회해서 지역이 좀 달라지면 그 혜택이 또 다시 돌아왔을 때 사업자로 오면 네. 더 큰 이익으로 들어오지 않겠나라는 뜻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첫 번째 나서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진 이유는 이제 부자간에 연이어하는 것을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부친께서 몇 선을 하셨나요? 초선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그러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했는데 저랑 경쟁해서 이겼던 저희가 5명 나왔는데 제가 4등했습니다. 처음 나와서. 그래요? 근데 저조하네요 성격이. 이게 이제 사업하는 사람 특성인데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지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당선자가 당선사리를 붙이기 전에 네. 낙선자가 당선사리를 붙였습니다. 전 낙선사리를 붙였습니다. 더 그래요? 열심히 하겠다.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오기가 붙였는데, 예. 그래서 그날부터 아주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그 당선되신 분이 일하시다가 한 달 남짓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보궐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부터 선거운동을 했고 네. 저보다 2, 3, 2 하셨던 분들은
그냥 운동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날부터 그로부터 4개월 딱 후에 이제 선거가 열렸는데 네. 제가 하여튼 그 4개월 전에 제가 4등했던 성적이 그 당선될 때는 저의 상대 후보를 배 이상의 차이로 이기고 이제 초선언이 된 겁니다. 오기가 생겨서 그 이튿날부터 그래 발벗고 뛴 게 주요한 거네요. 주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네. 제가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선거였습니다. 지금 뭐 강릉 토박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다른 후보들보다 다른 후보도 이제 외제 또 나갔다 오고 이제 뭐 그런 기간들이 꽤 길기 때문에 인지도면은 뭐 현직 단체장은 또 과거 4년 동안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아무래도 노출 빈도가 높을 거고 여기에는 뒤지지 않는다. 인지도 면에서는 뒤지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네요. 아닙니다. 인지도가 제가 의장을 간둔 지가 12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시작해가지고 일찍 마치다 보니까 또 공기업 한 3년 갔다 왔고요. 네, 그러셨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제가 이제 지역에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바람에 읍면에 아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나마 뭐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절반이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잊혀진 사람인 겁니다. 너무 일찍 돼서.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선거란 게 막상 이제 시작되면 인지도는 거의 같아집니다. 이미 이제 공천을 받기 전부터 예비 후보로 서로 막 활동을 하면 이제 그 사람을 진짜 잘 아는 많은 사람이 누가 더 많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굳이 따진다면 제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단순히 인지도만 가지고는 그게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1월달에 3.4%에서 시작했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상이 3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 발품을 많이 팔고 많이 찾아뵙고 하면 이제 인지도는 올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제가 요즘 최근 들어 또 느끼는 것은 새벽 시장을 보통 우리 후보자들이 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또 어떤 사람은 휴일날만 가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저는 매일 아침 6시면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인사를 드리니까 처음에는 뭐 이렇게 단순히 인사만 받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던 분들이 오늘 같은 경우가 되면 이제 4일 남았네요. 뭐 이제 끝나면 안 보겠네요. 잘 되길 바란다. 오히려 질문도 해주시고 인사해주시고. 전 전체와 다 주목 인사랍니다. 그 전체 장사하신 분들과 그렇게 다 친해졌고 또 가면 이분도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저분도 커피 한 잔 사주시고 또 때때로 이제 그 난장에서 아침도 드시는데 제가 많이 드시려고 그러면 같이 먹자고도 하시고 그렇게 친해졌고 전통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침 일찍 문 여는 분들은 저를 다 만납니다. 제가 보통 6시 반쯤엔 거기 가니까요. 그럼 1층을 다 돌고 이제 지하 어물전도 다 돌면 이제 가면 뭐 인삼즙도 주시고 커피도 타 주시고 또 어쩌다 하루 빠지면 어젠 왜 안 왔냐 이제 물으시고 오늘 또 이제 만났는데 자기들은 사전 투표 오늘 다 하고 오늘 내일 하고 투표일 날은 예행 날짜가 잡혔대요. 그러면서 투표하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이렇게도 덕담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거의 한 달간 똑같은 인사를 드렸는데 반응이 없으셨는데 웃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선거 과정에 마치 이제 제가 좀 뭐랄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고 또 시장이 돼도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인사드리고 자주 찾아뵈면 누구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후보님 아침 걸으셔도 뭐 배 부르시겠네요. 요즘은 맞습니다. 힘도 나시고 그런 게 뭐 끼니고 자양강장제 아니겠어요? 후보님들한테는 저 이제 공약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뭐 공약이라고 해서 뭐 중점적으로 뭐 점검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후보님 공약 여러 개 있잖아요. 제가 일자리 공약도 받고 뭐 기업 유치 뭐 그런 공약도 봤는데 가장 실천하고 싶은 공약,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강릉 시민들한테 장담할 수 있다. 내 공약집 가운데 이거는 반드시 실천. 물론 이제 단체장들이 되시면 공약 이행률이 70% 적게는 70%에서 90% 이상 거의 이행이 되는데 요거 하나만큼 내가 진짜 약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떤 공약일까요? 제가 한 공약 대부분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한 대 딱 하나 좀 중장기로 가야 될 부분이
항만입니다. 항만. 제가 항만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제 참모들조차 너무 이거는 크니까 상대 후보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공격받았잖아요. 예, 또 시민들로부터 또 이해를 같이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애로 이걸 빼고 다른 공약으로 가서 당선이 됐을 때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했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일자리가 없고 지역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지방 재정도 점점 자립도가 낮아지고 또 인구가 줄어서 지역 소멸도시 4단계에 가서 모두들 걱정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젠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꼭 항만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딱 이겁니다. 사람은 뼈대와 영양소가 골고루 있으면 네. 건강합니다. 도시는 산업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건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강릉은 특히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골고루 균형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산업, 농업인, 어업인, 3차 산업 서비스 하는 분들 이 두 산업이 우리 지역의 경제 구조의 8할을 거의 유지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2차 산업이 빠지다 보니까 제조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100명, 200명 고용해 주는 회사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서 적어도 뭐 아주 우수한 자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좀 넓은 데로 가는 건 맞는데 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에 남아서 자기가 원하는 직장을 좀 어느 정도 골라야 되는데 네. 우리는 그런 선택의 폭이 아예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원주, 춘천이 청년들이 300명 단위로 떠날 때 우리는 800명 단위가 떠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인구 감소는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한 해 매년 돌아가시는 인원은 1,700~800명 고정적인데 태어나는 인원은 1,000명대에서 900명대에서 이제 올해는 800, 작년에는 870 몇 명이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출생을 하니까 출산율이 낮아지니까 점점 우리가 인구 감소에 더 가속화를 시키는 이제 여러 가지 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역대 시장들이 다 기업 유치를 내치고 또 뭐 찾아가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지만 우리 강릉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이 판매처로부터의 접근성 플러스 물류비 왜냐하면 물류비는 원가 생산 원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하다못해 물류단지에 항토 기업이라서 물류단지 만드는 것도 아직 물류 회사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우리 본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매일 에듀벨로는 띄우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뭐 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4차 5차 6차 산업도 우리가 부르짖지만 1차 2차 3차가 단단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4차 5차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1차 2차 3차 산업 갖고 우리가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가 구분됐다면 또 선진국과 후진국이 구분됐다면 앞으로는 1차 2차 3차가 든든한 이 기반 위에 4차 5차를 누가 더 잘 갖고 나가냐에 따라서 또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라지고 또 소도시와 대도시가 갈라지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지역의 패러다임이 깨지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깨지니까 우리도 앞으로 4차 5차를 선점하면 기회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장 부족한 2차를 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4차 5차를 6차를 뭐 부분적으로는 해나갈 수 있겠죠. 어느 신랄 같이 하여튼 큼직큼직하게 가서 기초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우리 경제 구조를 단단하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이 물류비와 접근성을 해소해주면 기업이 올 수 있다는 답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을 이룬다랍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대분류를 다 나눠보면 약 70%가 수출 관련 사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항만을 만들어서 그 옆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면 물류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70% 중에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1위에서 1002기업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서 한 100개나 200개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면 또 이런 건 대부분 그룹사인데 어느 한 파트씩 가져와서 우리 강릉에 공단에 채울 수 있다면 일자리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것이고 그 일자리에 따른 또 우리 지역 경제도 좋아질 것이고 인구도 늘 것이고 또 그런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고 제조업체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지방세도 늘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항만에다가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고 방어해 나가면서 이 공약에 넣어서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다른 후보들이 제안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와도 마찬가지고 LG가 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기반 여건을 갖춰서 기업인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놓지 않는 한 아무도 우리한테 오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후보님 공약이 좀 전에 나왔었는데 그 제일 윗부분에 항만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도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토론의 과정에서도 상대 후보가 국가관리안과 국가관리무역안과 지방관리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고드는 것 같고요. 아니요, 그 부분은 그분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실 강원도하고 협의를 좀 했거든요. 네. 항만은 그 자체 재정 사업으로 하역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하역사들이 다 따로 있습니다. 베이저급들이. 네, 맞아요. 지금도 하역사가 오면 그리고 연간 50회 이상 운행할 수 있는 계획만 가지면 우리 서편부도 가지고도 컨테이너를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 도지사님하고도 후보하고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도지사 권한입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그분도 보니까 동해항, 묵항이 국강이 다 국강입니다. 그리고 그 아닌 지금 우리 그 제티 시설이라고 그러는데 그 저 석탄 오면 받을 수 있는 부두 만든 것도 항만 A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국강입니다. 유일하게 옥계항만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제 지방항이 돼 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조금만 더 보강을 하면 방법은 두 가지죠. 뭐 완전히 크게 한번 하느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는 있지만 한 컨테이너 하나라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뭐 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지방관리항의 그 상대 후보가 파고들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이제 지방관리항이기 때문에 강원도 주재료 인허가권이 돼 있더라도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거고 그런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 그 다음에 재원 마련의 항만 사업이라는 게 물론 굉장히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육상 사업과는 또 다른 비용들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양 3단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런 재원 마련의 어려움,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에 항만 그 지금 공약에 대해서 지금 비판들이 제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후보님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제 국가산업단지 뭐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얘기한다는데 우리 부평산업단지가 지금 국가산업단지이고 나머지 이제 뭐 농공단지 수준 그다음에 산업단지도 뭐 제2산업단지 같은 경우 동해도 있는데 그런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게 사실 조성을 해놓고 조성 단가를 낮추고 분양도 저렴하게 해도 접근성이라는 게 사실 강릉 같은 경우에 KTX가 생기고 교통망이 다소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의 물류 비용에 대한 부담은 사기업들에게 여전히 부담인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방 재원으로 다 충당하기도 사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또 생겨나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평은 그런 5,000평, 3,000평짜리로는 절대 기업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저 수출하는 기업들은 차 몇만 평 단위로 가야 됩니다. 5만 평, 10만 평, 어쩌면 20만 평. 그렇게 해도 20만 평경 공장에 와도 사람이 한 700명밖에 쓰지 않습니다. 브랜드 사업이라는 게 전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첫째, 북평의 공단은 너무 규모가 작아서 공장 하나의 그 부지도 안 되는 것을 너무 사분하게 갈아놔가지고 대기업들이 가고 싶어도 부지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는 공단은
그런 5,000평 뭐 2,000평 이런 공장이 아니고요. 최우수 단위 협력사라 하더라도 벤더 회사가 뭐 10,000평, 20,000평 깔고 앉아야 되고 또 10만 평, 20만 평짜리 이런 공장들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항만이 서로 상호 보완 관계가 되고 도움이 되는 거지. 북평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업 중에 그런 5,000평, 4,000평짜리 기업들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저도 공사했을 때 우리가 공장을 지어보면 많게는 130만 평, 작아도 5, 6만 평입니다. 근데 5,000평짜리를 가지고 분양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면 그건 아주 소기업들이 와야 되는데 소기업이 와서 수출을 하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항만을 이용하려면 항만을 이용할 만한 기업들에게 그만한 이익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 벌크항만 할 것인가 컨테이너를 같이 복합항을 할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이고 또 그 다른 후보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저하고 삶이 틀립니다. 뭐가 틀리냐? 그 두 분은 평생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30대부터 월급을 주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업하던 사람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난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때때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 작은 사업하거나 큰 사업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넘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과 하려고 하는 의지와 또 그동안 준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강릉의 유일하게 생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강릉이 30만, 40만, 50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것을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듯이 또 복선전철 우리가 유치하듯이 전체 우리 시민들을 전부 일깨워서라도 함께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해낼 겁니다. 네. 5기로 사업을 일궈내시고 네. 그다음에 또 선거에 뛰어들어오셔가지고 네. 또 목표도 달성하시고 네. 이런 어떤 기질과 성향을 가지고 네. 지금 1공약으로 내세운 네. 항만 네. 분야의 활성화 네. 이런 부분을 달성하겠다는 취지로 네. 가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약 얘기만 너무 네. 하다 보면 좀 그럴 것 네. 같아서 제가 이거 댓글 다신 분들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후보님 응원합니다. 네. 후보님이 만들어주실 강릉 기대됩니다. 당선되신다면. 네. 당선되시면 시민들 많이 만나 주세요. 네. 만나 주시나요? 저는 아까 만나 주신다고 하셨죠. 시원 출신입니다. 네. 저는 소통을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또 민주주의의 대의 정체 만남은 기본이라 생각하고 대화도 기본이라 생각하고 공무 그러니까 제가 일과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은 충분하게 공무를 보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시민과 수시 만나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듣겠습니다. 그것만은 저한테는 제일 쉬운 공약입니다. 네. 이런 것도 있네요. 당선되시면 폐지되는 공약이 있으면 안 돼, 많으면 안 됩니다. 이런 네. 이런 게 있네요. 네. 이런 말이. 또 혹시 여건이 안 돼서 못할 때는 네.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약이 마음에 네. 드셨는가 봐요. 네. 예. 그리고 네. 버스 잘 안 타실 것 같은데 강릉 강릉 이게 무슨 마을인가요? 강릉 무수인 마을의 고충을 아시나요? 어디요? 다 강릉 뚜벅이들. 걸어 다니신 분들. 예. 강릉 뚜벅이들 이게 국장님이 잘 좀 모시겠습니다. 강릉 뚜벅이들의 뚜벅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마 버스가 좀 이렇게 타고 싶을 때 자기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고 또 가고 싶은 거리를 버스 한 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치 않으면 이제 걸어 다니신 분들은 상당히 불편하시죠. 저희가 제보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그 마시버스가 연계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하여튼 사기막 쪽 또 왕산 쪽 마실버스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기대효과는 많이 다르게 어르신들이 불편을 많이 크게 느끼고 계시고 또 겨울철 여름철 잘 무덥고 춥잖아요. 그때 이 시간대가 서로 안 맞으면 뭐 길가에서 정류장에서 1시간 이상씩 이제 기다리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하겠다라고 우리 그 해당 어르신들하고 제가 약속도 드렸고 또 제가 직접 어떻게 지금 애로사항이 생기는지 듣기는 들었으나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마실버스 부분은 확고하게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 한 분이 계속 아니죠. 왜 전입지원금은 대학생만 주나요? 이러겠네요. 뭐 확대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당선되시면? 전입지원금을 대학생만 주나요? 대학생들 주잖아요. 예. 주소 옮기면.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인구가 우리가 받는 교부세하고도 연관돼 그렇죠. 있고 예. 또 우리의 재원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인구가 또 도시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야지만 도시 면적을 좀 넓힐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강릉시가 좀 확장성을 갖고 일하는 데 있어서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시민들이 또 인구가 준다고 이제 걱정을 하시니까 어찌 보면 저는 그때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인구 꼬옥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이제 지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지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강릉에 살러 유입되는 그런 인구를 만들어서 이제 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사업이라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얘기 들으셨는가 봐요. 네. 버스 타기 너무 힘들어요. 사회초년생들도 뭐 맞습니다. 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들도. 이게 지금 생방송됩니까? 예. 그리고 5살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젊은 아빠입니다. 소외계층이신가 봐요. 네. 이런 분들도 잘 보살펴 달라는 취지로 네, 글을 네, 올리시고 계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예. 글 올리신 분한테 제가 다 전제 네. 조건이 있습니다. 당선되셔야 합니다. 네, 예. 당선되게 도와주세요. 당선되셔야 네. 되고요. 예. 다음 질문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지금이라도 바꾸고 싶은 공약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정말 이 알토란 같이 좀 엄선한 보완할 게 그러면 있었는데 보완할 공약 지나고 나니까 많은 분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네. 좀 뭐 이것저것 이제 얘기하신 것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어린이집 지원 부분이라든지 어떤 부분? 어린이집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물 지원 얘기 급식비 같은 것에 이제 좀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좀 인색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이제 보육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한번 좀 이건 이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좀 촘촘히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유치원 부분도 이제 유치원 또 교육청 관할입니다. 어린이집은 우리 강릉시 관할인데 근데 거기에도 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일원화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 학교별로 급별로 일원화되지 않아서 혼선이 있는 것들이 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교육 예산에 이제 우리가 좀 지원해 주는 게 많거든요. 뭐 우리 순수지방세 2%인가 보면 예수 우리가 하고 있는데 2% 맞나? 또 이거 오래되게 뭐 하여튼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퍼센티지를 하는데 그 돈이 꽤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하드웨어에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하는데 저는 이제 좀 소프트웨어에도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 실질적으로 뭐 운동장 까는데 다목적 교실 만드는데 그렇죠. 체육관 하는데 이런 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직접적인 교육에 좀 프로그램에 아니면 뭐 강사에 아니면 이런 데다 전문가 이런 데다가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 중입니다. 네. 3시간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약속한 시간이 되게 짧은데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계속 하시죠. 아 그래요? 네. 저야 좋습니다. 후보님을 응원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강릉 평균 연령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낮은데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니까 항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관광 인프라도 많이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광 인프라에 우리가 가장 걸림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늘지 않아 가지고 도시 면적을 확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포가 살아야 강릉이 산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특구 지역에는 60%, 200% 용적률 건폐율이요. 일반 관리 지역은 다 40%,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난 큰 면적이 아니고서는 투자해서 투자 대비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투자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해운대나 이렇게 큰 해수욕장을 불허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 길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호텔, 콘도 또 우리가 좀 체험거리 또 뭐 곤도라라든지 또 바다 레저 스포츠, 산악 스포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지금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는 건설 경기로 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두 번째로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지만 적어도 우리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가 정상적으로 늘기까지 유동 인구, 관계 인구를 많이 늘려서 우리 지금 장사하신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돈벌이가 되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분들은 건설 경기를 뭐 이제 너무 부응하는 공약만 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뉴딜 정책을 생각하면 뉴딜이라고 이광재 지사는 보니까 하던데 제가 뉴딜을 하면 안 되고 이광재 지사가 뉴딜을 하면 됩니까? 뉴딜이란 본질이 뭡니까? 건설 경기였잖아요, 미국에서. 아마도 그죠? 이광재 지사님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 경쟁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 그 당의 자당의 후보가 이광재 지사님이 하는 뉴딜은 괜찮고 김홍규가 하는 강릉시민을 위한 뉴딜은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 그거는 서로 앞뒤가 서로 모순점이 있잖아요. 나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고 네. 또 그 말을 하니까 한마디 더 해도 돼요. 네. 네. 아니 많이 준비해 예, 오셨네요.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상당히 생각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보고 하니까. 네. 아니 아닌 화력을 없애자고 하면서 또 화력 발전소를 연장할 수 있는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하자고 하면 이게 어느 말이 맞는 겁니까? 없애자고 하면 혼소 발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혼소도 10%밖에 아직까지 실증 단계인데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일본에서 어디서 성공했다 그러는데 사실 전 데이터를 못 봤습니다. 얘긴 들었는데. 그러면 암모니아나 수소나 다 탄소가 제로잖아요. 그만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혼소 발전을 하는 건데 그 혼소 발전을 하자고 하면서 또 발전소는 없애자 그러고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서 또 우리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약 4, 5% 될 때 가동 중지해 가지고 탈원전 외치면서 석탄 발전소도 없애겠다고 하시더니만 또 재가동을 공사를 하라고 또 산자부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지껏 90%까지 왔는데 어느 날 그때 동의했던 국회의원까지 가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이걸 중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뭐 가동을 중지하라 뭐 없애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행정과 아니 저 나라를 다스린 것과 부합합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가지 않고 아무리 선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몰아가면 안 되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지역 사업자 또 끼워 넣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마치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선거판에서 공격을 해대고 이런 것은 168석의 거대 이제 야당이네요. 야당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댓글창에요. 네. 이 댓글 다시는 분들끼리 그 교통 수단 가지고 얘기를 막 오가시는 네. 하시는데 정리해 보면 교통에 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혹시라도 당선이 네. 되셔가지고 네. 시정을 맡게 되시면 한번 네.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거리 얘기는 들고요. 안 나옵니까? 예, 옥천 오거리 얘기는 없네요. 네. 네. 자, 네.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네. 메뉴에 있었어요? 네. 네. 오거리 그다음에 오거리에서 역사 앞까지 뭐 여러 가지 도로 이런 걸 다 살펴볼 겁니다. 저희도 뉴스로 많이 해서요. 네, 네. 이건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저희 그래도 상대 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중에 좀 이거는 내가 좀 가져와서 나중에 당선되면 좀 해보고 싶다는 공약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나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아. 없고 딱 한 가지 제가 하려고 했던 것을 하나 다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쓴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는 제가 예전부터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TV 토론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이제 다시 말해서 어떤 거죠? 스타트업 이제 스타트업. 하는 우리 청년 보육센터를 하나 이제 제가 창업센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질문 드리려고 예, 예, 적었었거든요. 예. 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예. 저는 느낌이 와요. 예, 어떤 예. 거죠? 그게 이제 제가 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스테이션 F라 그래서 그 스테이션 F가 그냥 엄밀히 말하면 스테이션 F라는 창업 보육센터의 건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폐기지창을 그 역사를 썼기 때문에 스테이션이 붙었고 프랑스의 약자인 F가 붙은 건데 이제 우리 어떤 한 후보가 스테이션 K라고 쓰더라고요. 근데 그 스테이션 K는 라 프렌치 테크라는 그 사업의 아주 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하고 싶었던 게 라 프렌치 테크예요.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역에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젊은이나 어떤 이제 그런 지망하는 시민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시가 돈으로만 도와줘 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은 지원금으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주 전문가 집단
그 다음에 대기업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투자해주는 투자사, 이 세 가지가 지원 그룹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 강릉에서 창업 보육을 우리가 어느 정도만 지원해주면 이 창업자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다면 성공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모 후보가 얘기하는 유니콘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지역에 우리가 이 여길 키워주면 이 회사가 성공하면 우리는 어떤 혜택을 봅니까? 우리 시민들이 많은 고용을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생겨서 취업 자리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우리 지역에 상당히 도움될 것 같아서 오래 전부터 한번, 또 저희 주변에는 여기 이 라프팅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는 그 후배가 한 분 있습니다. 지역에요. 예. 그래서 또 많이 들었고 자료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그래 만약 내가 우리 지역에 창업 보육센터를 만들면 이걸 한번 붙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난데없이 이제 스테이션 K가 나와서 아 이게 그건가 해서 물어봤더니만 내용이 또 틀린 거예요. 뭐 교육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교육하고 사실 창업 보육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것은 좀 아닌가 보다 해서 물어봤더니만 제가 생각하고 맞는데 효과를 이야기할 때는 교육 도시로 가기 때문에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네. 물 한 잔 드시죠. 네. 예? 아 제가 안 읽어드린 댓글이 없죠. 아 저기 공약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그 메타버스 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얘기들인데 메타버스 공약도 있으시고 주 4일째 워케이션 이건 뭐 동해안 지자체들이 요새 맞습니다. 다 합니다. 다 하고 싶어합니다. 네. 예, 뭐 나름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젠이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네. 이젠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젠 활용도가 제가 그동안 이렇게 외곽에서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숙박시설도 있고 또 컨벤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사실 워케이션 이거는 이제 업무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딱 아주 적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하면 좋겠다. 그리고 자연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솔밭도 있고 호수도 있고 또 야간 풍경도 괜찮고 또 일에 좀 찌든 사람들은 힐링할 수도 있고 해서 또 산책할 수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건 제가 공략했던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저 메타버스.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파주인가요? 그 돈을 들여서 3,000평 공간을 그 뭐예요? 저 가상 공간을 건물을 만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래 우리는 저 체육시설 때문에 늘 고민인데 하나쯤은 그렇게 활용해도 괜찮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관광지니까 메타버스 가상 공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괜찮고 이미 강원도하고 연합회 그 메타버스 연합회하고 이렇게 그룹이 돼서 이렇게 추진되고 봤습니다. 있는 과정이죠. 뭐 100몇 개 회사가 있고 연구기관이 있고 학교도 참여하고 한 걸 봤는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우리 강릉에 덧붙여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유일하게 이번 후보 중에 메타버스 선거 홍보관을 내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이버에 저 안 들어가 봤는데. 근데 사람 잘 안 와요. 저희도 뭐 별로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만들었냐면 이제 메타버스를 잘 모르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근데 요번에 전부 저한테 메타버스는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후보님, 지금 여기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시는 분 중에 토론회 때 다들 날카로워서 이제 날카롭게 대립하시잖아요. 토론 끝나고 웃으면서 악수하시나요?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합니다. 하고 이제 농담입니다. 저기 저는 그 12년 만에 이 TV에서 토론을 처음 해봅니다. 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해보고 가서 처음 경선 때 할 때는 좀 낯설고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를 쳐다보는 것도 참 낯설었고 어딜 보고 얘기했는지 몰라갖고 이게 더 신경 쓰여서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2번 하고 3번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나아졌고 4번째는 정말 부담 없이 했는데 이게 이제 토론을 좀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면 손을 내밀게 되고요. 못했다 그러면 손을 내밀게 안 됩니다. 제가 후보님 저희가 초청 토론회를 가장 먼저 했죠. 저희가 제가 주관이 돼서 했죠.
그때 혼났습니다. 깨알 같은 제 자랑입니다. 예. 네. 예. 네. 초청 토론회를 하고 경선 토론회도 네, 저희가 했습니다. 주관을 예, 했었는데 예, 예. 그때 제가 이제 중간에 한번 아침에 가서 인터뷰를 한 적이 네, 있는데 네, 네. 그때 굉장히 초조해하셨다. 예, 초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러면서 예. 초조해하셨던 모습이 예. 금방 떠올랐습니다. 예.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이 얘기가 있나요? 장애인들도 지역 주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장애인 단체하고는 3일 전인가요? 모든 단체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고요. 네. 또 제가 그 자리에서 충분히 제 계획을 말씀드렸고 또 그 단체의 장 되시는 분들께서 각 단체의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 23년간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으로 일하면서 어려운 분들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은 그 회장님들을 잘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과 늘 함께해서 다 이름 함자도 제가 다 기억할 정도로 또 어떤 한 절반 이상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라서 늘 그분들이 애로점을 느끼는 것을 제가 공감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계획을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 다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드렸고 또 지금 제가 장애 체험을 해보면 우리가 설계, 도시, 도로, 인도, 뭐 건널목 등등을 이제 설계하거나 만들기 전에 조금만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장애인들한테는 그 턱 뭐 3cm, 5cm가 엄청난 그 그렇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그런 그 부분에서도 좀 세밀하게 그 우리 비장애인은 못 느끼지만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그래 우리 강릉은 참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라는 걸 느끼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후보님들이 지금 어제부터 나오고 계신데 어제 이제 네. 정의당 임명희 후보,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후보 네. 다녀가셨는데 여기서 약속하고 가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제 지역으로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 지켜볼 겁니다. 네, 아니 저는 꼭 그렇게 할 거고요. 예, 또 예, 그렇게 꼭 해야 됩니다. 또. 저희 복지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예. 청년 반값 아파트 네. 건립이 있어요. 맞습니다. 잘 물어 주십시오. 예, 예. 제가 이게 가능할까? 제가 저는 그래서, 사업자인데 예, 그 오피스텔 쥐어본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파트 단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성 원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첫째, 땅값을 많이 줄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 주도하니까요. 그다음에 단가를 낮출 겁니다. 짓는 단가를. 세 번째, 분양 이런 수수료 금융 비용이 엄청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걸 다 재료에 가깝게끔 만들 겁니다. 그러고 나면 조성 원가만 가지고 공급하게 되면 반값이 거의 지금 이제 저기 우리 뭐 701이죠. 저렇게 택도 없이 올라간 아파트, 정말 이상한 만큼 배짱 있게 사업하는 저 아파트, 또 기존의 하등의 아파트 값이 상승할 수 있는 경제 요건이 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격이 올라간 아파트, 또 더샵보다도 훨씬 그 평당 짓는 공사비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급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받는 저 아파트에 비하면 반값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공약 얘기 이제 그만하고요. 예. 공약 얘기를 하니까 후보님이 그냥 예. 본물 터지듯이 말씀을 술술술술 하시니까 예. 뭐 관심도 많으시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많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얘기도 많이 됐고 또 공부물이 감으로써 저도 이제 공부물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공약 사항이라는 게 진짜 빌공짜가 아니었으면 네. 좋겠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는데 네. 결혼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집값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진짜 이렇게 뭐랄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이 비록 양질의 일자리는 없지만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합해서 열심히 일하면 한 4,500만 원 벌잖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집값을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이자도 좀 저류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지역에 좀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첫 번에 이제 한 290세대 이제 300세대 되면 또 복잡해집니다. 뭐든지 이 법이 강화돼 가지고 뭐 주차장도 강화되고 해서 생활형 그 도시형 이제 뭐 우리 아파트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 남아서 일하는 이제 젊은이들한테는
좋은 아파트를 좀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게 반값이지만 분양받고 난 다음에 현실가가 되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좀 든든한 여분의 재산력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망도 좀 주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후보님 네. 마이크 떨어지는 거 생각났대요. 네. 그 제가 옆에 그 가방을 놔뒀는데 네, 저도 봤어요. 이 선이 이제 이렇게 엉켜 있어가지고 네. 제가 조금만 움직이면 이 마이크가 떨어지는 원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그래요. 제가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방송 토론을 좀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방송사 편의를 좀 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사람들 편의를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네 명이 마주하고 하면 또 토론도 격렬하게 할 수 있고 시민들이 보기도 좋은데 일자로 앉아서 이쪽에 이 3번 저랑 한 칸 떨어지면 안 들립니다. 잘.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벽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방송사 편의의 토론회지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토론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예.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제- 3명이면 3시 마주보게 4명이면 4시 마주보게끔 해서 토론회를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4년 뒤에 제가 있을까요? 네. 저기 네. 그 부분 네. 만약 제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참고할 거고요. 네, 또 선관위에도 네, 네. 한번 또 건의도 좀 예. 해주시고 예. 예.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 세팅을 다시 만들고 비용이 드니까 그 어려움은 우리나라는 알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예, 그리고 안 좀 되고, 알찬 예. 또 그런 저 토론회가 되려면 무슨 말씀인지 쌍방 마주보고 예. 해야지 이게 대화가 되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로 벽 보고 얘기하면 무슨 예. 대화가 되겠습니까? 후보님 맛집 추천해 주세요. 제가 저 강릉 아저씨 유튜브 하는 거 모르세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강릉 아저씨 유튜브 예. 맛집 자랑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추천해 달라는. 제가 제일 추천한 곳은 주문진의 정우분식입니다. 음. 거기는 조개를 넣어서 국수 하는데 장칼국수도 맛있고 흰칼국수 맛. 저는 흰칼국수를 주로 저희- 먹습니다. 예. 저희 MBC 강원영동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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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 그리고 예. 저기 저 번개 우리 아침 새벽 시장에 도나스 하시는데 예. 정말 맛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아침에 나중에. 가면 이렇게 잘라서 시식도 하게 해주는데 뭐 당락에 상관없이 예, 나중에 예, 같이 예, 가시죠. 예, 예. 예. 자, 좀 다른 몇 가지 질문만 조금 더 네, 하겠습니다. 예, 토론회 얘기 나왔으니까 네. 토론회 뭐 어떻게 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소회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토론회 때 뭐 아까 흑색선전 얘기도 네.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또 견해도 있으실 것 같고 어떻습니까? 근데 토론회라는 것은 팩트에 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런 팩트가 없는데 마치 이렇게 말을 뭉뚱그려 가지고 시청자도 하여금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건설업을 해도 아무리 가까운 친구가 국회의원을 해도 제가 만약 제 자신을 지킬 정도가 안 되면 전 시장에 출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강릉에 사시는 김홍규를 아는 웬만한 분들은 김홍규는 타협을 잘 안 한다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특히 불의와. 그리고 제가 후원회 계좌도 열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은 후원회도 받지 말아야죠. 저는 후원회를 안 받습니다. 적어도 그런 금전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게 되면 뭐 나중에 돌려주고 안 돌려주고 나중 문제고 뭔가 다 피곤한 일이 겹치게 돼 있습니다. 적어도 강릉을 위해서 구애받지 않고 자기 소신껏 일을 하려면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네. 근데 정작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람한테 마치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니 제 친구가 하는 건설업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권성동 의원님하고 정치적 동지인 건 맞지만 그분이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이라도 무슨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또 그게 팩트가 있습니까?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 집안이면 그 집안 사람들은 다 손가락을, 이거 표현해도 되나요? 적절하게 표현하십시오. 적절하게. 그래서 사업하고 먹고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불법을 했습니까? 더욱이 내가 지금 지적당하고 있는 그 사업체는 오로지 입찰로만 사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근데 입찰에, 대한민국의 입찰에 전부 불법이라면 그분도 그러면 뭐 말이 될지 모르지만 민주당 하에서 입찰한 데도 그 회사는 입찰돼 갖고 사업한 거 많은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민주당 체제 하에서 입찰한 그 입찰 제도에서도 업을 땄는데 사업을, 그럼 그 사업도 그럼 부당한 겁니까?
왜 아닌 하력에 최저가 입찰을 해서 받은 것만 부당하다고 몰아가는 겁니다. 그 금액도 내가 나중에 물으니까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명예훼손을 당하고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그 조치를 이제 할 거로 저는 그렇게 얼핏 들었는데 적어도 공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상대를 공격해야지. 그분도 어쨌든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치도 않은 얘기를 해서 마치 그 사람에게 무슨 안 좋은 부분이 있는 모양으로 가서 망가뜨리는 것은 그건 정치인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고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명감이 뛰어난 분이 왜 고발을 안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책임 있게 확실하게 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왜? 명예훼손이나 고발당할까 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비겁한 짓을 왜 합니까? 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적어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줄 알고 자기가 한 말에 정확한 근거를 대야지. 그런 것도 못 되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의문만 버티려서 그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용을 물어보면 본인도 모른다 그래요. 나중에 물어보면 모른대. 모르면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하여튼 선거전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 정정당당해야 그- 된다. 이렇게 그런 걸- 정리를 그런 걸 제가 좀 그런 걸 우리 하겠습니다. MBC에서 다시 취재를 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선거전이 선거기에 너무 짧아요. 저희들이 검증하기에 쫓아가기에 너무 짧은 것도 현실입니다. 저기 지금 강릉 지역 같은 경우에 좀 전에 여론조사 결과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여유 있게 좀 앞서면 좀 맞습니다. 후보님께서 여유를 찾으실 텐데 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현실은 지금 아마도 지금 여론조사 그 결과표상에는 무소속 후보와 표를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네. 보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 이제 국민의힘 보수의 이제 그 지지를 하시는 시민들이 꽤 많으시니까요. 그럼에도 하여튼 좀 많이 차이 안 나는 거죠. 12%면. 그렇죠. 예. 네. 근데 하루 사이에 1%로 이겼다고 하는 후보도 있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됩니까? 뭐,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한번 국장님 언론 기간 오래 계셨으니까 물어봐야겠는데 500샘플에 3.9 응답률에 나온 표본을 방송사에 씁니까? 어디 나 저 지금 처음 저 듣는 잘 얘기라서 몰라요. 예, 거기에 이제 보니까 500샘플에 3.9 응답률에 이제 사례를 가지고 누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 예. 어디에 기본적인 건데요. 네. 누가 어디에 의뢰했는가, 어떤 네. 질문을 가지고 의뢰했는가도 중요하고 샘플량도 중요하지만 네, 네. 그런 부분들 다 자세히 봐야 얘기를 그렇죠. 할 것 같고요. 근데 누가 어디에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후보님 만약에 당선되시는 시정을 하신다면 뭐 시정이 강릉시정이 그렇게 큰 시정은 아니지만 네, 네. 혹시 협치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그런 거 네.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 협치라는 게 협치가 대의 정치는 시민들의 뜻이 담긴 행정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치가 무슨 정당 간의 협치도 되겠지만 저는 저 자신을 한 번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굳이 정치로 구분한다면 나는 생활 정치인이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중앙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네. 전 시민과 항상 몸부딪히면서 또 대화하면서 그냥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생활 정치인이지 저는 한 번도 중앙을 꿈꿔본 거나 뭐 그런데 자질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지역 일만은 내가 어릴 때부터 함께 하면서 내가 직접 겪은 일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지역을 사랑하다 보니까 고민하게 됐고 고민 끝에 얻은 답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중앙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저를 정치인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단 지역의 일꾼으로 봐주면 좋겠고요. 그동안. 그리고 지역의 일꾼으로서 일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시민을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면 좀 타도시보다 좀 나아지는 환경에서 우리 주민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화두 같은 고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협치. 공무원들끼리도 협치해야 됩니다. 과와 또 시민과 시민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또 협치해야 됩니다. 또 시장도 또 색깔이 다른 사람과 의견을 일치해서 또 협치해야 됩니다. 그래도 협치는 꼭 필요한 거고요. 과연 그 방법을 어떻게 다양하게 갖고 가느냐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예. 만약 당선되신다면
임기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겠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예. 이 지켜보시는 분한테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16년간 의원 생활을 했는데 16년째 2년에 한 번씩 제가 그 의정복을 했고요. 네. 간두기 보름 전에 음. 우리 성덕동 그 주민센터에서 음. 우리 마을 대표들 한 100여 분 이상 모셔놓고 네. 제가 공약을 다 지켰죠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켰다고 박수 쳐줬고 몇 배 했다고 화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옥천동도 4년 맡았었는데 그것도 똑같이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의정복을 했고 마지막 간두기 한 보름 전에 가서 주민 대표들 다 모셔놓고 제가 여러분과 약속을 다 지켰죠라고 물었었고 그분들은 다 지켰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저는 공약을 다 지켰습니다. 몇 배 했습니다. 그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공약은 포남 공단다리라는 다리입니다. 476억짜리. 그것도 제가 우리 공무원 어떤 분하고 아주 사이가 극도로 멀어져 가면서까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닉네임 읽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읽지 못하겠어요. 이 닉네임을. 아, 이제 그렇게 시력이 안 좋으십니까? 예. 닉네임을 읽지 못하겠어요. 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있어서. 예. 네. 자, 칭찬하고 싶은 상대 후보가 있다면 지금 이유는 이렇게 네거티브 당하고 그렇게 당하는데 무슨 칭찬이 악수 나올 수 하신다면서요. 악수 끝나고 악수하신다면서. 사람이 솔직해야지. 그럼 됩니까? 예. 근데 칭찬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예. 악수하신다고 얘기해놓고 임명희 후보께 제가 저기 칭찬하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쨌든 도덕성 검증이라고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셨고 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또 뭐 이런 방송으로 얘기할 게 못 돼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겪으면서도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 소신을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야, 우리 강릉 시장에 나선 후보님들 멋있네요. 네. 다 칭찬하라니까 임명희 후보 지금 김한근 후보도 물어봐야 되겠지만 네. 예, 다 칭찬하니까 임명희 후보 칭찬하는데 첫 여성 김한근 후보님은 임명희 후보 추천할 것 같은데. 뭐 그거야 뭐 그거야 길고 짧은 아니 거 부동산 들어봐야죠. 다 얘기하고 아, 그거 저 도로 그거 다 얘기했는데 그거는 뭐 후보님이 칭찬하겠습니까? 모르시죠. 아, 하긴 후보님은 모르시는 예. 거죠. 예. 제가 뒤에 끝나고 다 악수하는데 그 네. 뭐 아니 칭찬할 근데 수 있는 악수 안 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자, 농담이고요. 예, 자, 농담입니다. 저희 예. 또 한두 가지만 더 예, 여쭙고 말입니다. 이제 예, 끝내겠습니다. 예, 예. 저기 그 본인이 꼰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 그죠? 네. 알면서 여쭤봤습니다. 아니라면 또 그렇게 말할 것 같아서. 전혀 근데 이상하게 예. 꼰대를 인정하고요. 예. 좀 보수적인 거 인정하고 그와 함께 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맞다고 생각하면 잘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어떤 단체는 제 바로 밑에 바이스가 네. 완전 민주당입니다. 음. 그 밑에 또 정의당에 가까운 친구들 몇 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잘 따라줍니다. 또 제 그 여론조사 표를 보면 저의 득표력의 많게는 한 30%가 정의당 성향과 민주당 성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함께 우리 자원봉센터를 운영하면서 함께인 게 많고 그때마다 그분들이 제가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런 표 성향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저기 선거 로고송이 뭡니까? 찐요? 예. 그 선거 로고송 찐. 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안 하고 예. 우리 참모들이 했는데 그래 많이 귀에 익어서 후보님 잠깐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찐 뭐 진짜가 나타났다. 예. 이게 최고죠. 뭐 진짜 나타났지 않습니까? 찐 가짜 말고. 예. 찐 요즘 집 나갔다 돌아온 네. 사람이 더 우리 작피지라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전 진짜 잤어요. 여기서 내려서. 그 10여 년 만에 돌아온 예. 찐이 나타나는. 그렇죠. 전 진짜 왜 진짜냐? 여기서 함께 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우리 어떤 한 에리아지만 잘하니까 4번씩 절 밀어주고 전 무투표도 한 적도 있고요. 또 공천 한 번 못 받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끊임없이 혼자 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고일침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혼자 오다 보니까. 근데 여지껏 혜택 받아서 공천 몇 번씩 받고 또 그동안 그 문정부에서 혜택을 다 받고 또 거기 모자라는지 이재명 정부까지 옮겨가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다시 온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저보고 고인물이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평생 60평생 공천 처음 한 번 받았는데 언제 제가 고인 적이 있습니까? 늘 분주하게 눈이 오면 눈치오러 갔고요. 불 나면 산불 끄러 갔었고 쇠 나면 쇠민들 도우러 갔었고 그다음에 우리 남자친이 어려워지면 그거 도암댐 막으려고 한전 싸우러 갔고요. 또 복선전철 때문에 수차례 찾아가서 또 좀 놔달라고 올림픽 유치 때문에 했었고 또 우리 지역의 지역구에 아파트 하다못해 조기 분양 좀 해달라면 주공까지 찾아가서 다투느라고 늘 고여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네. 후보님 공약을 워낙 많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미리 보내드린 것 중에 안 여쭤본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다른 후보 그거 묻지만 안 하고 막 오래 얘기해요. 그렇군요. 예. 자, 좀 뭐 다른 후보들보다 굉장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후보님들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요. 미리 사전에 고지도 했고 사전에 조율도 했습니다. 예, 보시는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오늘이 사전투표 시작됐습니다. 네. 예, 내일이 본투표일이다라고 네. 생각하시고 유권자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이건 카메라 보고 얘기죠.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시민 여러분, 저는 우리 강릉을 사랑합니다. 또 강릉을 잘 압니다. 또 잘 알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뭔지도 확연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7년 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재정 확충과 인구 증가까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가 저의 고민이었고 화두였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졌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 네 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일자리가 넘치는 강릉, 또 지역 경제가 늘 활성화되는 강릉, 또 우리 지방 재정 자립도가 점점 높아져서 모든 날 비후보 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립도가 되는 기반이 되는 자립도까지 올릴 겁니다. 그와 함께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까지 이뤄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일도 일이지만 시민들과 늘 찾아뵙고 여러분 옆에서 함께하는 우리 시장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 뽑아만 오면 얼굴 보기 힘들다는 그런 말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과 시간은 우리 공부를 제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 저녁 시간은 늘 시민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의 뜻을 우리 행정에 담는 그런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그동안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시장이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친절로 무장되게 또 업무 분장에 따른 업무로 무장되게 해서 여러분들이 완스톱 민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정말 우수합니다. 근데 다만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또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1,800여 명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을 충실하게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릉시장 후보로 나서신 그 국민의힘 김홍규 후보님이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소상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네요. 이제 네. 제 투개표일 날 저 화상으로 한번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